사람과 사회의 진짜 수준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상황이 좋으면 원래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를 대처하고 서로를 챙기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사람과 사회의 진짜 품격과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이 최근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이죠. 반면 일본은 이런 한국을 내리깔기 바쁜 동시에 자신들이 쌓아놓은 똥인 방사능 오염수를 전 세계에 뿌려버리겠다는 욕심만 잔뜩 내고 있는데요. 한국은 점점 국민성이나 시민의식은 물론이고 경제, 문화, 군사 강국으로 떠오르는 한편 일본은 점점 침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바로 현재 한국 전체 면적의 80%가 불타고 있을 정도로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는 캐나다 국민들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멀고 먼 나라 캐나다에 산불 구호대를 파견한 반면 일본은 달랑 종이학이나 접어보내 응원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먹어서는 안 될 식자재까지 보내 먹어서 응원하자를 하려다가 일부 지식인의 비판에 다행히 막힌 일까지 있다고 하죠. 오늘은 한국이 튀르키예에서 보여주는 멋진 품격과 함께 전 세계의 비판 여론에 휩싸인 일본의 황당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 캐나다에 일어난 대형 산불로 신음하는 가운데 전 세계의 지원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 주자가 바로 한국인데요. 가장 빨리 긴급 구호대 파견을 결정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지에서 활동 시작과 함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교부 장관은 우정이란 서로의 편이 되어주는 건데 한국이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우리 역시 화답합니다. 6.25 전쟁 참전국인 캐나다를 향해 70년 전에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주지 않았는가?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결정이었다라고요. 실제로 캐나다는 6.25 때 500명 넘게 전사하고 1000명 가까이 부상을 입기도 했죠. 우리 구호대는 외교부, 산림청, 소방청과 의료인력 등 151명으로 구성됐는데요. 도착 후 후다닥 정비를 마친 후 퀘벡주 내 산불이 가장 심각했던 르벨 슈후 깨비용 현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도 우리의 선한 제스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원들이 캐나다에 도착할 때 캐나다 정치인들이 마중 나와 대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했고 졸리 외교부 장관도 트위터로 응원 메시지를 띄우고 계속 관련 기사를 리트윗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현지 언론도 우리 대원들을 밀착 취재하며 인터뷰를 따고 있을 정도로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내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70년 전의 빚을 갚는 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건네는 모범적인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우리를 도와줬던 국가를 중심으로 가장 친한 친구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일어난 대지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긴급 구호단을 파견해 소방대원과 구조견, 각종 지원단이 여러 활동을 펼치며 전 세계로부터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우리와 정반대의 행보를 밟고 있는 일본의 대응은 들어보시면 그 수준이 생각보다 정말 심각합니다. 당장 튀르키예 대지진 사건이 터졌을 때만 봐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의 구호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에서는 뜻밖의 기사 하나가 보도되며 일본인의 국민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세계인의 합리적인 사고에 기인한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몰상식한 행동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촉구하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종이약이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지진, 폭우 피해 지역에 종이약을 접어보내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에도 일본인들은 대사관에 종이약을 전달한 전적이 있기도 하고요. 1000마리의 종이약이 행운을 가져다주고 아픈 사람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고 하죠. 이마저도 100년 넘는 장인 정신으로 접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하고 황당한 제스처인 셈이었고요. 지진 발생 이래로 지진 강국인 일본은 튀르키예 특집 보도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접근부터 시작해 어떤 나라가 뭐를 얼마나 했는지 등등 집착에 가까운 보도를 이어왔던 건데요. 당시엔 튀르키예 국민들의 아픔은 뒷전인 것처럼 튀르키예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경각심을 갖고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놓기도 했죠. 물론 이런 황당한 일들 가운데 뜻밖의 양심과 눈치가 있는 지식인들의 비판이 나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본 뉴스 프로그램 아베마 프라임은 튀르키예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미니 토론 형식의 방송을 내보내며 웬일인지 일본인들의 자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룬 겁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 1000마리의 종이약은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빵과 물도 없는 지금의 시기에 1000마리 종이약은 처치 곤란하며 일본의 문화만을 강요하는 전혀 쓸데없는 행동이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을 전한 겁니다. 사실 이런 똑같은 일은 그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앞서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위로한다는 명목 아래 장애인센터 회원 40명이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인 파란색과 노란색 종이약을 4,200마리나 접어 전달을 시도했다가 자국 내에서 문매를 맞은 적도 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일본 정치인이 이런 짓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다름 아닌 일본 히로시마산 밥주걱을 선물해 난리가 났던 건데요. 전 세계 외신들은 앞다퉈 속보를 내며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되려 하는 일본이 아직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전쟁의 본질을 모르고 있으며 아나무인의 극치인 행동이다라며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죠.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밥주걱은 일명 필승 주걱입니다. 일본에선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이나 경기를 앞둔 스포츠 선수에게 행운을 기원하며 주는 기념품이라고 하는데요. 당연히 전쟁 중인 나라의 지도자에게 선물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하며 미개했다는 비판이 전 세계 곳곳에서 쏟아져 나왔죠. 사건은 문제 인식조차 못한 일본 정부 대변인의 공식 발표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며 시작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초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는데요. 한참 전쟁 중인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대형 나무 밥주걱과 도자기 램프를 선물했다는 사실을 밝혔던 겁니다. 기시다 총리 지역구인 히로시마의 전통 공예품들이라고 하는데요. 50cm 길이의 주걱에는 필승이라는 글자와 함께 기시다 총리의 서명을 적었고 램프는 무려 종이약을 모티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놈의 종이약, 물론 이들의 속사정을 살펴보면 이해는 갑니다. 일명 필승 밥주걱은 히로시마 현의 섬 이스쿠시마가 발상지인 전통 공예품인데요. 일본어로 밥을 푼다는 말과 적을 꺾는다는 말의 발음이 메시토루로 같아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행운을 상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아주 저질입니다. 이스쿠시마는 일제의 아시아 팽창기 제국주인 일본군 출정지였거든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에는 군인들은 출정을 앞두고 이스쿠시마 신사를 방문해 생환을 기원하며 주걱을 복납했다고 하죠. 요즘에도 일본에선 밥주걱이 행운을 비는 선물로 통합니다. 장수, 건강, 행복 등을 다양하게 적어 선물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건은 일본 내에서 보기에도 한심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국회인 참의원 예산위원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비판이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제1야당 이즈미 겐타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총리를 맹비난하기에 이릅니다. 전쟁으로 긴박한 국가의 원수에게 밥주걱을 줬다는데 불편함을 느낀다. 우크라이나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발전기나 순난로 등 민생에 도움이 되는 물품이다 라고요. 같은 당 원로 의원마저 총리에게 등을 돌리며 날선 비판의 발언을 내뱉습니다. 많은 생명이 희생되는 전쟁의 본질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 주걱을 선물하는 무신경한 만행을 저질렀다. 죽느냐 사느냐를 놓고 싸우는 전장에 자신의 지역구 특산품을 가져가다니 너무 안일했다라고요. 뿐만 아닙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파괴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바다에 내보내겠다며 외교전을 펼치고 있기도 하고요. 이처럼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행동이 또 있을까요? 한국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경제, 문화, 군사 강국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국민성이나 시민의식까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상회하는 멋진 나라가 됐습니다. 한국의 멋진 모습이 단순 대중문화 유행뿐만이 아니라 이런 선한 영향력 발휘로 전 세계인의 삶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깊이 퍼져나가길 기원하며 동시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는 민폐 끼치지 않는 선으로 스스로 해결하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